대통령이 못하는 게 있다는 게 말이 돼? 무르당이네. 완전 맹탕이네.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잖아. 남한의 대통령 무슨 허수아비야? 왜 자기가 결단을 못해?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찍는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유튜브 조회수가 요즘 잘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안 나오는 이유 중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관련한 뉴스만 사람들이 찾아본대요. 아주 중요하죠. 예. 북한에서는 그 남한의 어떤 최고의 수장을 대통령이라고 하는 줄 민주 씨는 알았어요? 알죠? 아,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하는 건? 푼데 우리는 김 부자가 최고 높은 수령이고 뭐 북한에서 그 김 부자의 말이라면은 곧 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못하는 일이라는 건 없죠. 살인을 저질렀는데 10년인데 그 사람 그냥 살려줘라 그러면 이 사람이 없던 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법 위에 김일성, 김정일의 말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방침이거든요. 야, 방침건으로 인해서 저 사람 죽어야 된다. 방침으로 해서 저 사람 시범이다. 이런 얘기하면 정말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저는 맞아. 오늘 어떤 주제를 이야기할 거냐면 북한에 있을 때 남한의 대통령, 즉 북한에서는 또 대통령이라고도 하고 괴뢰도당이라고 얘기해요. 네. 이름을 딱 부딪히잖아. 김영삼 괴뢰도당, 네. 전두환 괴뢰도당, 네. 노무현 괴뢰도당 이렇게 맞아요. 얘기해요. 남한에서 그 대통령 이름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바뀌지. 예. 이름이 수없이 바뀌는 걸 보고 의문이 들었어요. 어떤 의문이 들었어요? 다른 나라는 대통령을 오래 못하는가? 잘못을 하면 대통령이 바뀌는가? 이런 의문은 들었어요, 제가. 똑똑하다. 아, 뭐 똑똑하게 뭐야, 똑똑하다. 정말. 그런 생각을.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대통령을 계속 바꾸면서 그 나라 발전을 위해서 뭐 하는구나. 연구를 하느나, 막 이런 생각까지 저는 했었어요. 근데 나는 그 생각을 99년까지 못했어요. 졸업하기 전까지 그걸 왜 생각 못했냐면 그때 90년대 초중반에 북한이 그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소련이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가 무너지니까 우루시 초본가 뭐 그 사람이 무슨 자기 선대 수령을 끌어내리고 대통령 스탈린의 동상이 내려오지고 박살나고 막 이런 게 북한 뉴스 노동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정일의 어떤 노작이라면서 어떤 걸 공부했냐면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자꾸 그 사회주의의 혁명 선배에 대한 게 나와요. 그러면서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무슨 김정일을 세세 몇 년 받들어 보시고 김정일을 김일성 위에다 또 김정일을 올려놔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그들의 유언이 뭐냐면 자기가 죽은 걸 슬퍼하지 않고 이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꿔서 김정일을 또 대대손손 모셔가고 이런 거였어요. 그런, 예. 난 그때 네. 왜 그러면 그 소련 같은 나라는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동상도 끌어내리고 전혀 다른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동상 끌어내린 거잖아요. 그걸 북한이 못 보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소련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망했다고 저는, 이렇게 했단 예, 말이야.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아요. 예. 민주 씨 그럼 언제부터 대통령이 못하는 일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한의 대통령이 못하는 일도 있다는 거.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방문을 했었는데 북한 전체 시민들, 평양 시민들이 나와서 쓸고 닦고 연도 환영하고 이거 준비하느라 행사 이제 1년 전부터 엄청나게 준비했죠. 예, 맞아요. 엄청 그 뭐 완전 거대한 그런 무슨 뭔가 큰 그 파문이 일어날 정도로 2002년도. 우리는 뭐 그때 뭐 통일되니 뭐하니 이러면서 맞아. 예, 기대만 잘 했지. 예, 막 기대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남조선을 가지십시오 하고 우리 북한에 흰기 들고 얹어놨어. 그딴 식으로 했지. 북한이. 예. 그래서 얼마나 모조리였나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믿고, 그 남조선 대통령이 흰기를 들고 남한을 가지십시오. 뭐 이러면서 지금 그 남한 팔로 오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겠지만, 그 이제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북한이 강하고 북한이 좋은 나라기 때문에 남조선 나라 대통령이 무릎 꿇고 온다고. 네, 남조선 나라 대통령이 무릎 꿇고 우리하고 어떻게 친선 그러니까 먼저 하려고 손 내민다고. 평화적으로 뭐 통일하고 맞아요.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자고 먼저 다가온 줄 알았어요. 대국의 사신이 먼저 예. 오더냐? 대국의 사신은 그 나라 약소국에 가지 않는다 그러잖아. 예. 그래서 강대국인 북한이 앉아서 약소국의 남한이 와가지고 샤바샤바 우리 같이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한다고 우리 다 그렇게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지금 야 우리 이제 또 좀 있으면 이제 통일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너무 김대중 대통령을 환영한 그 예,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일이가 이제 어떤 그 부탁을 해요.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맞아. 무슨 부탁을 했다는데 그 네. 내용은 저도 오래전에 들어서 까먹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 북한이 약간 좀 그 경제적으로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경제적으로 도움을 달라고 했을 거예요. 네네. 몇만 달러를 달라고 달라, 했든 무슨 뭐 쌀로 달라 뭐 이랬든 아무튼 그런 경제적으로 이제 북한을 먹여 살리기 위한 그 어떤 그 요구 조건을 내걸었어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거였던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 대통령이 못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결정한 일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한번 예, 국회에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저희가 이제 전해 들었어요. 그게 온 평양시 암암리 이렇게 퍼져가지고 야, 남한의 예. 대통령은 맹물단지냐. 야, 그래서 제가 남한의 대통령 무슨 허수아비야? 왜 자기가 결단을 못해? 우리 북한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예? 사람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예.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멀쩡한 사람 끌고다가 팔이 예. 때려잡고 죽이는 게 북한이거든요. 와, 그래서 우리 상식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남한 대통령이 저렇게 물렁 팥죽이고 저렇게 힘도 없나? 힘이 없고 파워도 없이 무슨 대통령을 해? 호수아비인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야 남조선 대통령은 물딱이라냐? 막 그러면서 물딱이구나 물딱이냐. 그래 대통령이라는 게 맵짜지 않고 막 그러면서 그랬잖아. 야 그래. 나라의 수장이 그래도 팍 말하면 떼야지. 맞아. 이게 약간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래 우리 대통령은 이게 틀어잡는 이런 리더십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 말하면 위에서부터 중앙당에서부터 저기 아래 총 가지고 쫙 선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스템을 모르니까. 지금 우리 하는 얘기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북한에 북한에서. 있을 때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제 똑바로 듣고 얘기하세요. 저희가 지금 뭐 한국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몰랐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 그런 줄 알았어요. 맞아. 그래서 지금 북한에 있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 북한 사람들은 북한의 국뽕에 차 있은 거예요. 나름 남한 대통령을 깔아뭉개고 북한 김정일이가 대빵이고 정말 정치를 잘한다. 이 사람 말 한마디에는 파워가 네.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쩔쩔 맨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장군님은 그냥 맵짜지 뭐. 뭐 이런 걸로 사실은 그 어떤 유언비어 같은 걸 그쵸. 평양시에 펴뜨렸을 수도 있어요. 장군님의 말씀은 그냥 법이고 그냥 그치? 무조건 법이고. 관철 된다. 무조건 관철해야 되는 뭐 어떤 그 얍 하는 거지. 예, 이건 죽으나 사나 관철해야 돼. 그 우리는 남조선은 대통령이 제가 못합니다. 맨날 뭐라면 남조선 대통령은 물딱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엄청난 한국에 돌아가서 국회랑 의논해 보겠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의논을 거쳐가지고 그때그때 대답을 하지 않고 꼭 남한테 이렇게 핑계 댄다고 그래가지고 남조선이 뭐 해주기 싫으니까 거짓말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이 소문이 하여튼 북한에 이렇게 파다하게 퍼졌어요. 저는 그때 그런 이야기를 전달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대통령이 못하는 게 있다는 게 말이 돼? 물당이네. 완전 맹탕이네.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잖아. 맨날 그리고 또 몇 년 있으면 노동신문에 또 뭐가 나와. 무슨 이명박 괴뢰도당 이렇게 항상 그 괴뢰도당이 붙이는 거예요. 맞아. 뭐지? 대통령이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북한 사람들은 그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여당과 야당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북한이 일당 독재를 한다는 것조차도 북한 사람들은 다른 나라가 여러 가지 당이 있어서 그 당에서 무슨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그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나라를 통솔하고 나라의 전반적인 이런 거를 의논한다는 것조차도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맞아. 나는 대통령이 다 결정하고 그냥 뭐 내리막이면 그냥 무조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어. 맞아. 이게 바로 북한 주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고 이게 중국어로 말하면 관념이에요. 파쇼르산. 예, 맞아. 근데 저는 중국에 왔을 때 그 중국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있는 분들이 뭐라냐면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랑 자기 그 싸이월드 일촌이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서로 연락한다는 거야. 자기 뭐 쪽지로 주고받는 사이래.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대통령이 친구처럼 그렇게 싸이월드를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운영을 했던 거예요. 거짓말 우리 회사 사람이야. 거짓말 그랬더니 뭐 보여주겠다면서 싸이월드 로그인했어. 그때 싸이월드 시대였는데 턱 로그인하더니 보여주는데 진짜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댓글 이런 것도 하고 물론 이야. 비서진이나 뭐 보좌관들이나 그 계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겠지만 있겠지. 그때는 하지만, 페이스북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본래 막 이러면 보여주는데 난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 야, 한 나라의 수장하고 같이 연락을 한다? 이건 보통의 인연이 아니잖아. 그치. 갑자기 잘 보이고 싶은 거야. 어머나. 그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북한에서는 꿈도 못 꾸지. 뭘 못 꾸지?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하고 SNS를 해요?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일이죠. 되죠. 우리는 100m에서 뭐 1000m에서 보기도 어려워요. 야, 북한에서는 김정일 뭐 한 번 만나자면 한 개 부대가 한 개 부대가 따라다니고 1겹, 2겹 또 겹을 딱 싸가지고 네. 들어갈 때 그 무용담처럼 한 번씩 만나고 온 사람들이 손을 세척했어. 여기다 무슨 알코올을 발랐어. 시터형 가루를 바르고 야 김정일 만나기 전에 한 3번을 손소독하고 뭐 사사시 이잡듯이 두진다는데 이명박 대통령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랬더니 그 경호원이 따라다닌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냥 시장에 왔는데 자기 이렇게 악수했다는 난 그 사람 막 사기꾼처럼 느껴지는데 진짜라고 그러니까.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왠지 그 SNS 딱 보여주는데 이 사람 친한 사람이구나. 나도 친해야 되겠구나. 막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대통령 하면은 진짜 국민이 뽑았고 그리고 또 잘못을 했을 때는 그냥 가차 없이 국민의회에서 탄핵도 되고. 탄핵당하고. 예. 저 그런 걸 보고요. 진짜 깜짝 놀라다 못해. 눈이 그냥 뒤집어져서 저 무서웠어요. 진짜 깜짝 놀랐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좀 무서웠어요. 어떻게 한 나라 대통령을 어떻게 이렇게 꾸집어 내리는 거에 대해서 와 진짜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짜 대한민국은 국민이 최고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이러구나. 그러니까 5천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같이 선거를 해가지고 우리의 손으로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다. 그럴 때 이 5천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서 이 5천만 명 개개인이 그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냐,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냐라는 감시와 견제를 맞아요. 확실하게 하면서 예.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잖아. 와. 5년 동안 내가 예. 너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뛰는지 지켜보겠다는 어떤 그런 와, 자리에 우리가 그래서- 세워준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대한민국은 정말 5천만 명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는 나라가 맞아요.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했어요. 다 대통령이나 같아요. 그래요. 예. 우리의 손으로 뽑았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예. 저는 대통령 한 번씩 비리 터질 때마다 제가 한국에 넘어오기 딱 직전이었나 그럴 때 전에 어떤 대통령이 뭐 봉화바위에서 뛰어내리고 막 이런 사건도 있고 이랬어요. 아니 대통령을 막 잡아서 감옥에 넣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서 그거 소식을 들었을 때는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뭐 이해가 당연히 안 이다지나 가. 대통령의 힘으로 본인의 아들을 좋은 대학에 입김으로 이렇게 탁탁 붙이지도 못한다는 게 너무 처음에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당연하지. 대통령의 아들이면 누릴 수 있고 대학교 북한에 갈 수도 있는 있었지 대통령 않을까? 아들은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뭐, 누릴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에 왔을 때 처음에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을,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을 그 앞에 나가서 도장을 빵빵 두드리는데 못 나가게끔 바지가랑이 붙잡고 막 늘어지고 바지 막 뺏기고 막 어른들이 소리 지르고 이런 방송이 나왔어. 그때는 너무 그거 보는데 유치한 거예요. 한국이 너무 소란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국회라는 것은 말마디로 보니까 어떤 법안이나 새로운 법을 만들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몇백 명이 앉아서 이 법은 유효한 법입니다. 유효하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거수가결해서 그 법을 통과시킬지 안 통과시킬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대통령이 사인을 받기 위해서 이 밑에 있는 국가부서인데 이 어르신들이 유치하게 거기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 저 나라가- 북한에서도 봤어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갈까? 되게 저는 한국사에 나오기 전에 국정원에서 그거 볼 때 되게 한국이라는 사회가 불안정한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이 되게 많이 됐어요. 민주 씨는요? 한국 국회를 딱 봤는데, 책상 넘어가고, 의자 넘어가고, 이러면서, 그냥 막 달려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맞아. 그 싸우는 바지까지 모습이, 벗겨. 그래서 딱 이제 어른이 아니고 아이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막 이러면 튀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막 이러고 누구 또 붙잡고 막 그냥 때리고 튀고받고 막 이러면서 싸우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되고. 예, 저 북한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우리 많이 혼란스러웠죠. 남한이라는 진짜? 사이가 정말 혼란스러운 사이가 아닐까. 너무 있잖아요. 북한에서 본 한국은요. 노동자들은 시위하고 그리고 간부들은 국회에 앉아서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내가 얼리 이러면서 싸우는 걸 보고 진짜 저 남한 뭐지?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한국은 소란스러운 나라고 예. 북한은 그게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참 안정적이구나. 나는 북한에 있을 때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나도 그랬지. 저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어. 한국이 굉장히 역동적인 사회고 대통령이 탄핵을 되던 개편 체제로 가면서 임시 동안 우리가 대통령이 없었잖아요. 그 속에서도 한국은 꿋꿋이 자기 국민이 갈 길만을 꿋꿋이 맞아요. 가는 여기에서 어쨌든 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랍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이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어떻게 어떤 길로 갈지 너무 걱정스럽다라고 하는데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걱정 안 해요.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네. 일단은 북한처럼 장기 독재를 하는 것도 아니고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뽑아요. 길어봤자 5년입니다. 라는 생각이 있죠. 그리고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12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번져지는 걸 많이 봤어요. 오뚜기처럼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대한민국은 국민의 저력을 가지고 일단 거꾸로 가든 뭐로 가든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 저희 눈앞에는 팍팍팍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또 다른 건 우리 딸이 장래 희망이 연예인이 된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거래요. 사실 북한에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거나 1인자가 되고 싶다는 발언은 이거는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반동입니다. 반동이고 죽여야 되는데 꼬마들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꿈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이 와 정말 대단한 나라고 되게 많은 심쿵하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기 산골에서부터 시내에 있는 서울에 있는 아이들도 대통령의 꿈을 가지고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면 이 나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뭐 30년 후에 내 대통령 할지 어찌 알겠네. 야, 진짜 너도 꿈도 야무져라. 꿈도 참 야무지다, 야. 농담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대통령에 대한 건데요. 대통령이 못하는 일도 있어서 깜짝 놀랐다라는 남북한의 어떤 경험적인 차이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됐다. 엄청 최고의 높은. 그분이라고 꼭 해야 되니? 다시. 그분이라 하지 말고. 김부자. 우리는 김부자가 최고 높은 수령이고 그 김부자의 말이라면은 곧 법이에요. 그렇죠. 해도 쓸수록 나도 주는 됐다. 딱 됐다. 여기 좋은 거야. 여기 직선인 거야 지금. 그렇지. 됐어. 네. 제가 평양에 있을 때. 평양 90전에 평양에 있을 때 하지만 북한에 있을 때 해라. 북한에 있을 때.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거 20분인데 20 자르면 된다. 앞에 근소수술한 거 다 잘라. 그래, 다 잘라야지. 10분만 되게. 재밌는, 너 이제 뒤쪽에는 재밌게 얘기해서. 더 자르고.